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을 한국 대학생의 평균 정도, 그 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학생 수준의 시험을 대비하는 두 가지, 토익 스피킹과 오픽 시험, 이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등급 향상의 원리를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기본적인 단위와 어휘 그리고 문장의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처음에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은 오픽 시험 같은 말하기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 말하기 시험을 점수로 매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뒤에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시험이라는 그 본질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를 말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국어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리,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익힌 우리말 표현, 이 표현들이 외국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럼 말하기 시험을 할 때 한국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뛰어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리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이 확신과 경험이 우리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 다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성공 방정식이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법이나 요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공법입니다. 그냥 직진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한국인의 영어 발음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러한 문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에서 표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발음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음들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글자 표기로 개발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글자 표기로 나타냈느냐 하면 다른 소리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다르게 발음을 해야 되고 이 다르게 발음할 줄 안다는 것은 외국인, 특히 그 시험 평가자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다른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원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들을 때 발, 팔, 빨, 부산, 푸산, 프산, 뻐산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른 소리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음을 보면서 대충 어느 나라 출신이겠거니 라고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발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말에 대한 인식의 능력도 평가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외국인 귀에는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 언어학적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글자 표기를 1995년도에 개발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오픽 시험을 보면 현장에 가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단어는 달라지겠지만 이 발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대부분의 지금 한국인들은 당연한 발음으로 나오는 거죠. I live in 서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발음이나 소리의 표현을 좀 더 한 단계 높이는 거, 등급에서 하나의 차이는 영어에서 이 발음을 해결하는가 하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발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을 현장에서 시험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 가지 거.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말에서의 위에 해당되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말 비읍 아니야 라고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면 영어의 A, B의 B, B와 V를 구별하는 귀가 우리 귀에는 없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발, 팔, 빠를 못 듣듯이 우리는 비읍과 영어의 V를 구별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영어의 V 소리는 한국인들은 자동적으로 비읍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기호로서 다른 소리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 목젖까지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우리말 비읍과 다르게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다른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준이 되는 거죠. 또한 여기에는 L 발음까지 같이 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리를 적용한 거죠.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I live in, I live in, I live in, I live in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 발음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기호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갔을 때나 표현을 할 때 저 소리를 지금 캡처해 놓던가 글자로 다르게 나는 소리를 낼 거야 하면서 의식적으로 변경을 주면 여러분들에게 저 표현이 다른 표현과 다른 발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딱 갖추고 있는 그 기초 실력,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화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의 말하기 등급은 한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리 발음에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물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 표준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미국인들에게 혹은 영국인들에게 의식적으로 다른 소리로 구별되는 영어의 V와 B를 소리 구조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이런 표현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이 표현도 즐겨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장면 이런 거를 표현하는 내용을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음식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발음을 변경시키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My favorite food is 요 발음입니다. 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건데 이런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F 발음과 여기에서는 V 발음을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Z 발음까지 우리말에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다르게 표기했죠. 자, 먼저 보세요. F 발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글자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avor 뒤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V까지 연결해서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표기. 이거는 훈민정음 표기에도 있습니다. 비읍 순경음이라고 하는데 이 표기를 가져와서 영어의 V,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입의 구조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어학 쪽에서는 라비오 덴탈, 즉 입술이라는 거죠. 덴탈, 이빨. 그리고 프리카티브,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한 계속음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소리 특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소리를 그냥 우리말 피읍이 아니라 다른 소리죠. 그래서 피읍 아래에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이 소리를 의식적으로 다르게 내라 라는 거죠. 그러면 my favorite, verb 발음도 똑같은 원리죠.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대신에 목젖이 울리는 겁니다. 이 소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는 목젖이 울리고 하나는 목젖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소리 내는 구조는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소리를 구별짓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목젖이 울렸느냐 안 울렸느냐라는 차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표현할 때 favorit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소리로 인식을 하고 발음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food, 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F 발음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음 표기를 일본인들의 훈민정음 훼손,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훈민정음이 다른 표기로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걸 푸드라고 했는데 이 발음을 훈민정음 방식으로 저는 적용해서 소리별로 글자를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food 해보세요. food 이렇게 가는 거죠. 또한 z 발음인데 is, z 발음입니다. 이 z 발음 같은 경우에는 스와 즈의 중간 정도의 소리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 없죠. 우리말에 없는 소리 다른 글자 표기로 해서 이 소리 다른 소리니까 이러한 발음 원칙에 의해서 나타내라 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발, 팔, 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귀에는 분명히 다르게 들리는 소리고 명확한 다른 소리예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 소리를 구별하느냐 하는 건데 저 소리는 공기의 양입니다. 발과 팔과 빠른 팔 할 때 보세요. 팔 폭발시키면서 동시에 강하게 연결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팔, 발, 팔, 빨. 이 공기의 세기를 가지고 한국인들은 구별하는 거죠. 이게 한국어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 발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목젖. 이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기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말에 비해서. 그래서 영어가 좀 기름진 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이 목젖을 많이 건드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My favorite food is 이렇게 발음해 준다면 명확히 다른 소리로 여러분의 발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단어들의 기본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제가 이 동영상 강의 아래쪽에 보면 영어 단어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쭉 해놨습니다. 그 단어들이 굉장히 쉬워 보일 거예요. 쉬워 보이는데요. 쉽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글자에서 연결되는 발음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식해왔던 그 소리들이 다르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호, 문자로서 단어들이 익숙하지 소리로서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발음들에 연관되어서 아래 다른 동영상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의 V 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에델바이스 정말 못 부르는 노래로 불러놓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V 소리를 구별하는 원리,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들의 발음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굴리지요. 영어는 L 발음이 많아. 그래서 제가 L 발음도 명확히 정리를 해뒀습니다. 아래쪽에 L과 R을 구별하는 원리와 우리말 리을의 차이죠. L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두 번의 리을, 앞에서 제가 I'll lead 여기 표현에 R이라고 제가 써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을을 두 번, 맨 앞에 나올 때는 을 모양의 입 모양에서 뒤에 연결.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발음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 단어라고 되어 있는 원리, 쉬울 뿐, 쉽게 인식될 뿐이지 만만치 않은 단어라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했던 거 조금 더 다르게 변환시켜서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건 my favorite food. 자, 이렇게 그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오픽 시험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글자 표기를 다르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글자 캡처 해가지고 혹은 뭐 써놓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뭐 제 이 사이트에 링크 걸어 놓으시고 뭐 엄청난 인기 사이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링크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걸 연습하시고 저걸 바꾸어 보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진 영어 실력이면 여러분의 실력만큼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영어에서 고급스럽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이제 발음도 발음이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I think that 이런 표현이죠. 자, that 아래에 이제 뭐 나는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이렇게 접속사 that을 넣어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말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지극히 단순하면서 원칙적인 이 표현에서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발음에 문제가 있느냐? TH 발음을 두 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TH 발음은 하나는 번데기 발음이고 하나는 우리말에서 디귿으로 인식되는 발음이죠. 이 두 개의 소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소리처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니,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혀를 살짝 무는다는 것은 어떤 걸 노리는 거냐면 양옆으로 마찰되어 나가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sing 이 소리예요. 언뜻 들으면 쌍시옷, 언뜻 들으면 쌍디귿으로 생각을 하죠. 이러한 우리말의 간섭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표기를 TH 발음에서 하나는 시옷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시고 그걸 소리 내겠다고 하시면 발음이 달라집니다.
글자 표기를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들의 발음, 소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음 표기도 여러분들 캡처로 해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에게는 이 발음들을 겹쳐서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I think that 이렇게 that 갈 때 혀를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넣고 여기 마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배우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뭐 고양이가 외국어로 개소리를 배우는 건데,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영어로 써놔도 나 할 수 있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언어를 눈으로 인식했을 때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나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이 원리를 바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표기에서 개발해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세종대왕이 글자 표기를 한 거에다가 지금의 없는 소리를 연결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알파벳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그냥 쭉 음소별로 써나가는 방법이라면, 훈민정음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는 호흡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받침에도 제가 이응과 키읔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 혀를 물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think, think까지는 같이 좀 명확히 소리가 나지만 크는 흘리는 소리가 되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에서는 존재했고, 지금도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인생에 대한 것, 삶, 리을 미음으로 되어 있죠. 자, 리을 미음 받침 2개, 이러한 글자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음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리는 강하게, 그리고 하나의 소리는 약하게, 우리말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흘리듯이 약하게 thin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의 글자 기호를 여러분들이 해놓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해본 소리인데 이 소리들만 바꾸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말에서 발팔발, 부산, 퍼산, 뻐산,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각각의 소리를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높은 점수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에 충실해서 전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우리 꼼수 안 쓰잖아요. 자, 꼼수 쓰지 마시고 이 글자를 적어 놓고 이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디귿 아래에 있는 이 발음도 글자 표기를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말에 없죠. 그리고 이 표기를 훈민정음 글자 표기에 의해서 그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저 글자 원리를 쭉 보면서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나눠놨고, 그래서 그 호흡 안에 나는 이 소리를 내는 게 맞겠군, 이런 원리를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을 때, 자,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I think that,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도록 하시고, 어려운 발음, 오늘 전체적인 강의가 전부 다 어려운 발음들을 연속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을 연습을 해 보시면 달라지는 소리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된 거를 이제 뒤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발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그 단어를 듣고서 아래처럼 써놨습니다. 우울할 때 똥 싸. 이렇게 하고 이 글자를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울할 때 똥 싸로 들리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글자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인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다른 소리는 다르게 표시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면 그냥 이렇게 글자 표기 없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면은 활용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확장시켜서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몇 개의 글자들은 변경시켜서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할 때 똥 싸가 아니라 제가 위에 Who let the dog out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연음이라든가 우리말에 없는 소리, 그리고 L 발음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서 표기를 해놨죠. 이 글자로 인식을 하고 저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의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거,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쓸데없이 막 혀를 굴리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소리에는 각각의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영어의 F 그리고 P가 어떻게 한국인들은 같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긴 한데 그 포르투갈이었죠. 포르투갈에 피구 선수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전부 피구 그러는데 자기 귀에는 너무 이상한 소리인 거죠. 그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이라고 소리를 내는데 그냥 어느 나라 갔더니 그 사람들은 빠산 이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지. 왜 부산이라고 안 하고 빠산 그러지? 뭐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자, 본 강의가 대략 30분간 진행되도록 제가 꾸며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30분간의 강의를 통해서 달라진 소리, 그리고 이 소리의 기본을 정확하게 저 글자를 가지고 소리를 내보겠다는 방법으로 전공 중심으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이해하고 소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기 전과 후 달라진 발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